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1% 안에 드시는 분일 것 같거든요. 평생 뭐 스위치 한번 교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반 기기식 스위치는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스텝인 IoT 스위치, 그렇죠. IoT 스위치에도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지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가장 어려워하는 거, 과연 어떤 IoT 스위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할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영상을 쭉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은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 IoT 스위치를 완전 정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가우디파크의 김 팀장님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멋지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멋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의가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IoT로 집을 꾸미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가격이나 저희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에 계속 노출이 되시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IoT를 계획을 하시고서는 금액 때문에 안 맞으니까 포기하신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집을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IoT 스위치는 넣어 놓으면 다음에 조명을 단다던가 뭐 네네. 커튼을 단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네. 일단 스위치 먼저 좀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이다. 네. 예, 그 생각 들어서 네. 그래갖고서는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IoT 개념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갖고 꾸며봤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바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조명 두 개는 그냥 일반 다운라이트라고 하는데, 간접 조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네. 다운라이트 3인치짜리 두 개, 네. 일반 조명이고요. 이 조명은 필립스 위즈의 GU10이라는 램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IoT 개념의 조명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한 2만원 정도면 인터넷에 아마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스위치 선을 빼놨어요. 이 뒤쪽에는 이미 배선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서 전원이 들어오고 있고, 네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지금 전원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전구의 N상은 따로 넣어놓고 그러고서는 저희가 조명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스위치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가 자유롭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항상 쓰는 그 스위치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서 만약에 스위치는 안 바꾸고 IoT로 껐다 켰다를 하고 싶다, 네. 그런 개념이 있다면 지금 이 이너 릴레이라는 얘가 스위치 박스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릴레이인데. 이너 릴레이. 네. 아, 그쵸. 예. 접점을 예. 붙였다가 떨어졌다가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얘도 똑같이 배선은 다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켜져 있는데, 지금 밑에 스위치에다가 제가 배선을 다 연결을 했거든요. 이제 아까 위에 거는 바로 그냥 동작이 됐던 그쵸. 거고, 이너 릴레이는 아래쪽 스위치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스위치는 일반 스위치 개념이고, 밑에 스위치는 지금 이너 릴레이 연결을 해서 스위치로도 껐다 켰다가 되지만, 네. 앱이나 음성 명령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네. 얘가 스위치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네. 굳이 스위치를 안 바꿔도 네. IoT로 바꿀 수 있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국내 규격인데, 네네. 이 국내 규격 그 스위치 박스에 이너 릴레이가 들어가나요? 국내 규격이 폭은 좀 좁은데, 네. 그래도 길이는 좀 넓어서 오히려 해외 뭐 융이나 뭐 이런 ABB, 네. 슈나우저 뭐 이런 제품들의 86 사이즈보다는 국내 규격의 박스에 더 제가 배선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배선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선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정사각형에 구겨서 넣는 것보다는 직사각형에다가 적절히 이렇게 배치해갖고서 넣는 게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위치다 보니까 지금 위에 버튼은 꺼짐이 이쪽인데, 네. 밑에 이너 릴레이 붙어 있는 쪽은 꺼짐이 지금 켜짐 쪽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앱에서 실제로 따로 명령을 줘서 이렇게 켜짐으로 줬을 때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맞았지만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꺼짐 켜짐의 그 정렬이 이쁘게 되죠. 네. 근데 앱에서 다시
따로 명령을 줘갖고선 켜 놓은 상태에서 네. 외부적으로 다시 스위치로 끄려면 이렇게 네. 반대로 반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갖고 네. 이거가 이제 싫으시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이렇게 인설트를 보면 이 뚝딱이 스위치 개념도 있지만 자동 복구되는 개념으로 모멘터리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네. 용에서는 이거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치를 쓰게 되면 앱에서 껐어도 이 스위치의 자동 복구 기능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전 현상이 생기지를 않는 네, 거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멘터리가 이제 일시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스위치가 항상 같은 모양으로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너 릴레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터리 방식, 한국형도 모멘터리 방식의 스위치가 꽤 나오고 있고 유럽형도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네. 모멘터리 방식의 스위치들이 꽤 있으니까 네. 이런 스위치로 적용하면서 이너 릴레이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좀 전처럼 보기 싫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소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는 기계식 릴레이다 보니까 살짝 짤깍짤깍하는 소리는 나네요. 맞아요. 이게 네, 네. 벽 안에 들어가도 지금 정도의 소음이 들립니다. 네. 그래서 소음이 싫으신 분들은 이너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죠. 포토 센서가 들어간 전자식 릴레이가 적용된 이너 릴레이는 아직 없죠. 세계적으로도 네, 아직 아직 못 기계식으로 봤어요. 초점이 강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맞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다 이렇게 릴레이에 소음이 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징이니까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스위치에 이너 릴레이를 넣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스위치를 바꾸지 않고 IoT화로 만들려면 이 이너 릴레이만 구매해갖고서는 네. 배선을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네. 이너 릴레이 가격 이게 2구짜리인데 네. 보통 8만 원 정도. 뭐 알리에서 직구를 하게 된다면 가격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로 확 떨어지지 않을까요? 3, 4만 원 단가격이야. 뭐 생태계별로 또 네.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고 그런. 그렇죠. 문제점이 더군다나 있겠죠. 지금 아카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가 한국 서버, 중국 서버 이렇게 나뉘는데 네. 중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며칠 전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구글홈에 붙이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라 제품을 중국 서버를 통해 갖고 진행하시면 뭔가 다른 대안, 그러니까 스마트 싱시에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애플홈 킷에 연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구글홈을 사용하기는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장갑을 안 끼고 전원을 바로 오프 시켰다가 또 온했다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여기서부터는 진정 IoT 스위치 개념인데요. 네. 스위치들도 실질적으로는 전원에 보면 N상, 뭐 중성선, 뉴트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하트라인 이렇게 전원을 주는 그 라인 빼고 또 다른 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야 220을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위치에는 지금 N상이 없습니다. N상을 쓰지 않고 그냥 스위치는 신호선이기 때문에 네. 하트라인만 그대로 연결해 갖고서는 나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그런 조건 하에서 그대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중성선이 없게. 네, 네. 없게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거든요. 이번 스위치에 연결을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조명에 불빛이 나오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IoT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네. 이제 음성 인식이나 뭐 나만의 씬이나 이런 것들로 저장을 해갖고서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 다운라이트랑 서로 네. 어느 정도 잘 맞아서 지금 떨림이 거의 안 보여요. 네네. 근데 LED를 되게 많이 가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작년 초에 욕실 스위치로 적용하려고 그래갖고선 2개 구매해서 그 현장에다가 대응을 하다가 네. 욕실에 불빛이 너무 많이 떨려갖고 그래서 그게- 제가 적용을 못했던 그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2개 산 이후부터 아직까지는 이거를 더 이상 구매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불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런 이제 이선식
IoT 스위치들이. 이것도 콘덴서 지금 끼신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아마 그 콘덴서가 다 내장돼 있을 겁니다. 아카라 제품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력은 그래도 아카라 제품은 꽤 좋으니까 아마 잠불이 생기고 떨림 현상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다운라이트도 SMPS가 다 달려 있잖아요. SMPS랑 얘랑 궁합이 맞을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IoT 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선이 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전원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선을 빼놓은 것 뿐이고 그냥 220 따로 들어가고 얘도 그냥 얘 자체로 이제 N상 안 들어간 상태로 전압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떨림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제품을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전구도 IoT 제품으로 쓰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셨을 때는 굳이 이런 N상이 없는 제품을 쓰실 이유는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선식을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설치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죠. 집에 있는 거 그냥 이 똑딱이 떼고 그 자리에 바로 그냥 하면은 되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대신에 편의성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불을 껐을 때 잔불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콘덴서로 뭐 해결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켰을 때 이제 빛떨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상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반 조명을 연결하시지 말고 IoT 조명 연결하실 때는 그래도 쓰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N상이랑 하트라인 둘 다 그러니까는 우리 콘센트처럼 220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스위치이거든요. 아무래도 N상을 뽑아야 되는 배선 작업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공사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일반 그 스위치에서는 중성선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성선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중성선을 보내주려면은 천장에 전선 박스 그 안에서부터 이제 스위치 박스까지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수월하진 않거든요. 천장에 이제 큰 중앙등 시스템이면 그때는 중앙등 근처에 이제 복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갖고선 선을 빼면 되는데 요즘에는 인테리어들도 많이 하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셔서 이런 다운라이트들 많이 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복스 찾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진짜 원하신다 그러면은 천장 네모나게 따서 찾고 작업하고 메꾸고 도배를 다시 하던 페인트를 다시 하던 도배를 다시 해야 되는 조건에서 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다. 앞으로 인테리어 할 생각이다. 하시면은 저는 일단은 어떤 조건의 스위치를 선택하든 전혀 상관은 없지만 중성선도 무조건 일단은 작업을 해놔라. 네, 그렇죠. 무조건. IoT를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IoT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하셨다면 지금 당장은 이 스위치를 안 쓰더라도 저렴한 스위치를 적용을 해서 IoT 제품들은 거진 다 이렇게 유럽형으로 나오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IoT 스위치가 아니라 이 버튼 하나하나당 다 이너 릴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너 릴레이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조명에 일반 스위치처럼 그냥 IoT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일반 스위치처럼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예성 건축 디자인 다녀왔을 때 거기서 좀 언급해드렸던 내용이 오늘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지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는 스위치는 분명히 고민을 좀 하셔서 금액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IoT로 전체 다 꾸미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스위치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꾸미시는 게 앞으로 생활 환경이 이제 계속 바뀔 건데 아무래도 IoT가 당연히 계속 접목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전기 공사를 할 때 그냥 나중에 쓰더라도 무조건 그런 요소마다는 220전원을 뽑아 놓으셔야 그게 바로 돈을 아끼는 거다. 그렇죠.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뭐 쉽게 나갈 거예요. 아마 재작업하면은 인건비에 뭐 자재값에 그 정도 비용을 한 번에 아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선식 220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이제 리피터에 기능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지그비 통신에
길이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고 220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불빛이 떨림이나 혹은 잔불이 생긴다거나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런 뭐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만 조금 올라간다는 건데 공사비가 좀 들어가고 근데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조명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민하신다면은 요 타입으로 하시고 2선식, 3선식 고민된다 하시면은 무조건 3선식으로 해라.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되게 좀 개념 잡으시기는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쉬우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일반 스위치를 사용할 때 해당 조명만 켜고 끄고 하지 않고 복도 같은 경우에는 3로 혹은 4로 그런 개념으로 쓸 때 이제 배선 작업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일괄소등까지 들어가면은 더 어려웠었는데 이런 이제 IoT 스위치 같은 경우는 꼭 이런 메리평이 아니라 박스형 타입으로 그냥 이렇게 부착해 놓을 수 그렇죠. 부착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모트 스위치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이동이 편한. 그러니까 내가 주방에서 쓰는 스위치라고 해서 꼭 주방에 벽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네. 주방 식탁 위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가끔은 뭐 음식 조리대 위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좀 많이 변경이 되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경우 이렇게 리모트 스위치를 쓰는데 일단 IoT 개념이 3로나 4로 뭐 이런 개념으로 배선을 날리고 작업을 해갖고서는 스위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단지 구매만 해서 앱에 등록만 하면 스위치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IoT 스위치를 인테리어 할 때 진행을 해놓으면 내가 스위치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던가 아니면 또 이쪽이 필요한 정도인데 잘못 달았다. 이런 개념이 생겼을 때 스위치 확장이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렇죠. 조명 하나에 스위치로 막 100개, 1000개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는 현관에다가 설치해 놓고 일괄소등, 일괄점등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옆에다가 하나 놓고 자려고 누웠는데 뭐 거실 불 안 끄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침대 옆에 놓은 걸로 일괄소등, 일괄점등도 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IoT가 음성인식이 돼서 그럼 뭐 굳이 스위치 필요해서 음성인식을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이런 상황들이 쉽게 연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집안이라도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다던가 뭔가 이제 조용해야 되는 부분 누가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뭐 이랬을 때 목이 아프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스위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IoT를 구축한 사람은 스위치가 없어도 됩니다. 다 본인 입맛에 맞게 핸드폰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같이 거주를 하는 사실 뭐 제 와이프만 하더라도 이 스위치가 없으면은 조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이 공간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꼭 스위치는 있어야지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명심하셔야 큰돈 들이고 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올 수가 있다.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도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스위치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스위치가 없으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일단은 하다못해 욕실을 들어가더라도 제일 먼저 찾는 게 욕실 앞에 스위치니까. 그렇죠. 예, 불이 켜져 있어도 스위치는 한번 쳐다보고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다시 끄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IoT 스위치들 이렇게 리모트 스위치들은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가서 지급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뭐 홍보는 아니고 뭐 제가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끔 쓰는 제품입니다. 제가 아는 제품이라서 말씀드리는데 퓨처라이트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자가발전 스위치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안에 이제 앞전 스위치인가요? 네, 그게 동작해서 스위치가 동작할 수 있는 정도의 전압을 생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배터리를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스위치들도 있으니까 배터리 교체하기 싫은데 리모트 스위치 그래갖고 쓰기 싫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생태계 상관없이 뭐 다 잘 붙나요? 저는 구글홈 많이 알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홈에는 확실히 붙고 저도 지금 구글홈에 붙여갖고
그동안 계속 잘 쓰고 있었거든요. 1년 넘게 사용했는데 진짜 배터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썼었고 애플홈킷이나 뭐 스마트싱스 이쪽에는 제가 아직 안 붙여봐갖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붙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나 붙여보신 분 계시다면은 우리 같이 이제 IoT를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멋진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렇죠. 예, 서로 공유하면 네. 최고죠. 네. 네. 지금 어찌됐든 힘을 합쳐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IoT의 발전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위치의 종류를 살펴봤거든요. 개념 자체가 IoT는 예전 스위치랑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3로 4로 이런 거 상관없고 한 가지의 조명에 몇 개의 스위치를 붙여서 그 스위치를 어디다가 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일단은 IoT 스위치를 먼저 설치를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공사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IoT 개념의 스위치들은 아마 꼭 설치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그래서 일반 조명을 IoT로 제어할 수도 있고 네. IoT 조명을 뭐 IoT 스위치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IoT 조명을 일반 스위치로는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용도로 쓰고 스위치를 항상 켜놓은 상태에서 앱이나 센서로 연동하거나 혹은 음성 명령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으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IoT 기능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면은 스위치 선택해서 설치하시고 뭐 하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IoT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할로 하는 개념이라면 스위치만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설치하는 개념에서의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압축될 수 있거든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스위치는 꼭 선택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 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동네 삼촌들이 얘기하고 있다, 나는 그 옆에 앉아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또 다양한 뭐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디바이스가 적용된 현장에서도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 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